안녕하세요. 경일대에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는 김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익대학교 목조용 가구학과 교수 백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금속공예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용진입니다. 디자인 통해서 이제 전통적인 기법들을 활용한 생활 제품 그런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실용을 기반으로 한 생활 도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게 단지 기능성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오브제로서 미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예엔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재료를 이해하고 응용하고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행위를 공예라고 생각합니다. 비율은 작품이나 분야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5대5, 어떤 부분에서는 7대3. 예술성이 높은 쪽으로 본다면 9대1 정도로 조형성이 높게 치우칠 거고요. 요즘 들어서 이제 공예가 생활 제품 쪽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한 5대5 정도라고 비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경계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실 예술과 실용의 그 경계에서 작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른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20세기 초의 모더니즘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을 굉장히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몰두했던 반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는 작가의 그 예술성과 상징성을 좀 더 발휘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구분을 둬야 될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공예라고 하면 공예 공과 예술적인 예가 합쳐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술적인 거를 좀 치우쳐서 상업적인 거를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도 당연히 그 안에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는 예술성을 좀 강조해서 조형성과 오브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물들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혹은 그걸 쓰고 있는 사람들에 따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실용성이냐 예술성이냐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승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승한다라고 볼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문화적 스토리를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옛 것을 전승한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답습과는 다른 이야기로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승이라는 건 뭔가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공예는 한마디로 사회를 담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사회 생활 또 생활 문화의 변화를 공예인들이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공예들은 옛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행위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것을 구분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들이 기반이 돼서 발전이 되고 있는 것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안타깝다면 현대사의 공예 분야에서 전통과 현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 것들이 조금의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데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2007년도에 제가 서울 디자인위크를 총감독하면서 요리스라만을 이제 초청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지금은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3D 프린터 이런 걸 이용해서 가고 있는 현재의 기술적인 부분이나 디자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충분히 디자인과의 결합,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공예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21세기에는 인디비주얼리즘 그 전에 20세기까지만 해도 어떤 디자인 운동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동참을 했다면 21세기 들어서서는 디자이너 또는 공예 작가의 개인적인 예술 성향을 그대로 드러난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욕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맞추어서 이 디자이너 또는 공예 작가들의 작품도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요즘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다양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시도들이 작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시도에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재료를 융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몫에 따라서 훨씬 더 다양한 변화들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핫한 이슈의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과거에는 없던 아이템들이 새롭게 공예품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그 이제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 뭐 요즘 뭐 건축도 그렇고 도자 분야에서도 많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향들이 바로 핫한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뭐 김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인 작가로서는 우리 가구에서는 요리스 라만, 또 뭐 마틴 바스, 하이메 아이온 이런 작가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디지털 도구,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공예의 기반인 전통적인 손 기술을 동원한 공예 방법 이런 것들로 새로운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디자이너를 언급하기보다는 어떤 아이템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소반에 관련된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공예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목공예부터 시작해서 금속공예, 심지어는 섬유를 이용한 소반도 활용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소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전통적인 형태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또 현대화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디자인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예와 건축 쪽으로 좀 본다면 디자인붐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지금은 건축물의 형태를 많이 다루고는 있지만 사실 제품이라든가 건물 그리고 디자인에 있어서의 컨셉을 중요시 여기고 그런 많은 내용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붐 사이트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이제 디진이라는 앱을 접속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 외에 잡지로서 이 공예 쪽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은 아메리칸 크래프트나 크래프트 매거진 이 잡지가 그 많은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 시도에 대한 경향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사이트들 좀 추천해 드리는.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는 공예 트렌드 페어가 그래도 한국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의 페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또 범용한 거긴 하겠지만 핀터레스트라든지 일반적인 SNS, 인스타그램 좀 각종 모든 SNS 매체들을 좀 다뤄보는 것들이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많은 제품과 작품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렌드를 익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카피하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경험이 트렌드를 읽는 눈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예에 관련된 경험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이 공예는 사회를 담는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인 전반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정치가 되었든 문화가 되었든 사회적 이슈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이런 다양한 방면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그 트렌드를 읽어나가는 눈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도 백은 교수님하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예를 너무 편협한 시각에서 보는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공예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팔 수밖에 없는 매니아적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 치우치고 주변을 보지 못하는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점에서 꼭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역시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디자이너도 좋고 일반인도 좋고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좋은 공예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불어 또 한 번만 얘기를 한다면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술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공예품이 아니라면 더군다나 실용성을 강조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본인이 경험하고 써보고 그것들이 반영이 된 공예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